유학, 주제학, 성리학에는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서 사자성어로 뜻을 가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대학에 나온 말입니다. 의외로 이 용어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유교의 문장 속에 나옵니다. 어려서 교과서에서부터 배우죠. 바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입니다. 수신 앞에 정심, 정심 앞에 성의, 그 앞에 치지, 치지 앞에 경물이라는 글자가 있어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우리가 아는 유학의 대부분은 사실상 주제학 이후 재정립된 내용이 많고 사서삼경에 대한 주석은 대부분 성리학 이후에 정리된 것들이어서 접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리학이 정리한 유학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논어, 중용, 대학 같은 사설을 읽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과는 달리 유학의 초기 경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실사구시, 즉 즉각적으로 현실에 대입할 수 있는 실용적인 탐구에 가까워서 해석하기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을 가질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물치지를 둘러싼 후기 학파들의 다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대학에서는 저 말을 무슨 뜻으로 했을까 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대학은 사실상 인간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밝은 덕을 이 문장으로 정리해 그 방법론을 말한 것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천하를 평안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 천하를 평안하게 하자면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나라를 다스리자면 우선 집안을 운영해야 한다. 집안을 다스리려면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입니다. 자, 이제 수신을 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가 하는 조금은 낯선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은 유학을 깊이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말들입니다. 수신을 하려면 정심, 마음을 바로 해야 하고, 정심하려면 성의, 뜻을 성실하게 해야 하며, 성의하려면 치지, 알매 이르러야 하고, 치지하려면 경물,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대학에 나오는 설명들을 자세하게 들어서 더 공부해보는 것은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죠. 중요한 것은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수련도 하고 나라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수련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정신적인 접근처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지만 사실 그것은 전체적인 진리에 접근하고자 하는 실존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면서도 또한 지극히 객관적이기도 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 같지만 나를 규정하는 것은 또한 전 우주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대학의 정신입니다. 알물 지극히 한다는 것이 사물의 이치를 확실하게 밝히는 일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알미 미진하고 탐구가 지극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 사회의 실사구시를 위한 학문인 유교조차 알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토록 극진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지극정성이 아니면 진리를 알기 어렵다는 것을 깨친 때문입니다. 지극정성의 태도는 모든 근원이 천명에서 나온다는 중용의 안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을 수행의 세 유형인 지혜, 행위, 헌신 중 하나인 행위, 즉 카르마 수행이라고 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수행한다고 하는 것, 탐구한다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지극한 순간 통한다는 것은 당연히 유학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학에 나오는 수행의 과정을 그대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쓰기를 오래하여 어느 순간 관통하게 되면 모든 사물의 안과 밖 그리고 정밀하고 거친 것이 다가오지 않음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의 온전한 본체와 큰 쓰임이 밝아지지 않음이 없다. 이런 상태를 사물의 이치가 확실하게 밝아졌다고 하고 이것을 삶의 지극함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요? 이미 모든 것에는 그 이치가 다 갖춰져 있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나에게도 그 이치가 떠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그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일 뿐입니다.